자, 제가 개헌 이야기를 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야권이 대선에 이기는 게 중요하지 개헌이 중요하냐 이럽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이 판이 웃기는가를 하나 보여주는 일이 있습니다. 어제요, 뭐가 뛰니까 뭐도 뛴다더만은 황교안이가 지금 대선 나가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황교안은 자기가 당 대표로 있을 때 총선을 앞두고 총선에 이기면 개헌하겠다 이런 황당한 소리를 했습니다. 아니, 총선 이기면 대선 승리해서 정권 심판하고 개혁을 해야지. 총선 이기면 개헌하겠다라고 말한 황교안. 그 직후에 김무성이가 민노총 등과 더불어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에서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했습니다. 자, 이 황교안이가 두 번 실수 안 한다. 정권 교체 위해 불사르겠다며 어제 대선 출정식을 겸한 출판 기념회를 했고, 입법, 사법, 행정 경험을 모두 가진 지도자는 자기뿐이다. 요렇게 말을 하면서 초인류 정상국가, 아직도 초인류 이야기를 하고 자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통령 도전 의사를 이렇게 내비쳤습니다. 이준석이가 황당한 소리를 최근에 했죠. 황교안의 방향 설정 있었기에 재보궐선거 승리했다. 놀고 자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이준석 당 지도부 40명에 이르는 당내 인사가 같이 했고 보수 성향 유튜버 지지자들까지도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 황교안이가 이전에 나는 죽었다 다시 도전한다 이러면서 대선 나오겠다고 하는데, 황교안이가 총선 이겨서 개헌하겠다고 했던 자가 지 당 대표 때 무슨 놈의 대선입니까? 자, 황교안이가 저렇게 대선 나올 듯이 폼을 잡는 거는 대선이 안 된다는 건 지도 알고 자기 가족도 알 겁니다. 그런데 황교안이 대선 나오겠다고 저러는 이유는 오로지 광을 팔겠다. 화토판에 끼어들어야, 대선이라는 도박판에 끼어들어야 그래도 광 팔고 빠질 수가 있잖아요. 광 팔러 놓은 거죠. 자, 황교안이만 광 팔겠습니까? 야권에도 광팔 뉴스들이 수두룩하죠. 이낙연이, 정세균이, 이광재, 최문순이, 김두관이가 대선 될 거라고 나왔겠습니까? 다 광팔로 나왔고, 여권에도 이낙연이, 정세균이, 김두관이, 최문순이 등이, 이광재도 마찬가지고요. 될 거라고 나왔겠습니까? 광팔라고 나왔죠. 야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원희룡이가 지금 제주지사를 사퇴하니부터 시작해서 황교안부터 쭉 여러 명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다 광팔라고 나왔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개헌이 솔직히 깊숙이 물밑에서 진행되는데 아주 좀 모질하는 정치 불혹화가 되어버린 보수 지지층 일부는 개헌도 중요한데 행명 21은 야권 정권 교체에 치중해달라,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당입니다. 남의 정당의 대표와 남의 정당 보고 그 정당이 다른 정당을 지지해서 정권 교체하게 해달라는 게 그건 큰 실수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정당에 대해서 비판을 하든가 정당의 방향에 대해서요. 그러지 않으면 남 정당을 보고 이러라 저러라 하는 것은 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발언입니다. 자, 그런데 문가리가 이제 개헌에 대한 속셈을 드러냈습니다. 문이 어제 유럽 국가의 경우 국왕이나 대통령, 총리가 외교를 분담하고 있다. 우리도 그런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문이 개헌을 언급한 거 아니냐. 자, 현실 가능성이 낮다라는 말도 있지만은 문이 어제 청와대 상춘제에서 박병석이, 김명수, 유남석, 그러니까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그리고 김부겸 총리, 감사원장이 사표 안 냈으면 감사원장도 불렀겠죠. 이런 헌법기관장들을 초청해서 오참 간담회를 하면서 개헌에 대해서 설거머니 언급을 했습니다. 공식 환영식과 오만찬은 국왕이나 대통령이 실무적인 정상회담은 총리가 하는 방식을 참고할 수 있다. 앞으로 헌법기관장들도 각자의 영역에서 대외 외교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자, 이 말은 헌법기관장들한테 영국, 오스트리아, 스페인, 유럽 방문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
문이 유럽에 놀러 갔다 왔는데 뭐 너무 기부하고 놀러 갔다 왔는데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헌법기관장들을 불러서 이 나라들이 의원내각제나 의원 집정부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부각시켰다는 겁니다. 오스트리아는 의원 집정부제를 해서 행정부 수반이 대통령과 총리로 나눠져 있어요. 국내 중요한 정책 결정은 총리가 대통령에게 자문을 구해서 하고, 문은 지난 13일, 15일 오스트리아를 방문했을 때 수도 빈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과 국빈 만찬은 대통령이 참석했고 정상회담도 했지만은 또 한국 오스트리아 간의 구체적인 협상은 이 총리하고 했다는 겁니다. 스페인은 입헌군주국으로 의원내각제죠. 그래서 문이 국빈 방문했을 때 환영식과 국빈 만찬은 국왕이 하고, 그리고 또 총리와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대통령제 국가인데 문이 의도적으로 헌법기관장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한 거는 외국 정상이 방문했을 때 일정을 분담하자, 이렇게 말한 거는 슬슬 개헌에 대해서 바람 잡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근데 문의 말뿐만 아니라 여야가 국회에서 4개 분야의 특위를 구성하기로 하면서 하나는 정계특위, 정치개혁특위, 코로나 극복 민생경제, 부동산 글로벌 백신 허브,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정치개혁특위는 개헌특위라고 봐야 됩니다. 이거는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에 따라 지금 만들어졌어요. 민주당은 정계특위 코로나 극복 민생 문제 특위를 주장해, 국민의힘은 부동산 특위와 글로벌 백신 허브 특위를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각각 2개씩 제안해서 이게 만들어졌고, 그래서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고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 협의하자, 이렇게 합의가 됐는데 정계특위와 관련해서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개헌 문제까지 포함해 논의하자라고 말을 했다고 국회에서 공보수석이 전달하고 있어요. 박병석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세종시의사당을 건립을 양당에 당부했고, 정치개혁특위에 대해서는 개헌 문제까지 포함해서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여야가 국회에서 지금 개헌을 지금 시도를 하려고 슬슬 시동을 걸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자, 엊그제 이 문화일보에 좀 재미나는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허민의 정치 카페라는데 개헌론 띄우는 친문, 야당 인사 해유까지 문태이무 안전 확보 노리고 있다. 꿈틀대는 개헌론 여야 속냉, 협치 내세우지만 야합 통한 문재인 적폐 덮기 비판이 나온다. 이재명 윤석열 입장 따라 대선 지형이 요동칠 듯하다. 개헌 블랙홀, 정권 교체를 희석시켜서 야당 필패 초래할 우려도 있다. 야당 집권 후 필요하면 정계 개편 통해 여소야대 극복을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제목하에 여야 정치권에서 개헌론이 꿈틀댄다. 대선 지형 변수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허민으로요, 문화일보의 기자입니다. 그냥 기자가 아니라 상당히 중견 기자입니다. 여권 내의 친문 진영은 겉으로는 협치라고 말을 하지만은 속으로는 문재인 퇴임 후 안전판 마련과 전국 주도권 위주를 노리고 있다. 야권 내에서는 집권 후 여소야대를 타개하기 위해 분권형 개헌 불가피성을 거론하지만 일부 세력의 사익 추구와 야합 가능성이 지적된다. 이미 청와대와 여당이 개헌을 미끼로 야권 인사들에게 접근하는 정황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개헌론이 한번 본격화하면 다른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현재 대통령 후보들의 지지율이 무의미해질 수도 있고, 이재명과 윤석열의 태도에 따라 개헌론이 대형 폭탄이 될 수도 있다. 최근에 한 여권 고위 관계자,
여권의 친문진영 핵심 인사라고 합니다. 자기들 하는 개헌 모임에 야당 인사한테 참여를 제안했대요. 수도권 재선 의원 출신인 야당 A에 따르면 여권 인사 B가 이제 그만 방황하고 함께 모임을 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했고, B는 친문진영 핵심인데 그 모임이라는 것은 전 현직 의원이 주축이 된 10명 규모의 개헌 모임인데, 여당의 대선 주자, 현 정권 장관 출신 중진 인사, 현직 청와대 수석 등 무게 있는 인사들이 구성원인 만큼 이 제안이 예사롭지 않고 A씨는 회유를 즉각 거절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개헌의 고리로 여야 인사들과 접촉 중이라는 소문도 들리고, 제가 이거 할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실이라면 박 원장은 정권 교체 이후에 대비책을 마련하거나 분권적 개헌을 내용으로 하는 미션을 실행하고 있는 거다 해석이 가능하다. 김대중 정권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이종찬 씨는 박 원장을 겨냥해 국가 안보가 아니라 정권 안보를 우선한다라는 걱정이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문의 복심인 양정철이 공공연히 개헌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도 눈여겨볼 일이다. 그는 향후 진보 보수를 뛰어넘는 초당적 협력을 하고 통합의 정치로 가려면 답은 연정밖에 없다. 여야 모든 후보가 개헌을 공약으로 내세운 뒤 당선되는 분이 정권 임기 초반에 개헌을 추진하는 게 이상적이다. 김종인도 여야를 넘나들며 조기 개헌 필요성을 역설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글을 쓴 기자가 그를 만났을 때 그는 윤석열을 포함한 대권 주자가 임기 5년을 다하겠다고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 참 기가 찬 사람입니다. 니나 욕심 부리지 마세요. 임기 2년만 하고 2024년에 분권 개헌을 토대로 총선을 대선과 같이 치르겠다라는 공약을 내걸어야 된다. 김종인은 윤의 반응이 없자 최재형에게 이런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최재형에 대해서 김종인이나 정의화가 2년만 해라. 그리고 이원 집정부제 개헌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개헌은 여권에서 더 꿈틀댄다. 그만큼 여건이 절박하고 청와대는 향후 자기들이 적폐청산의 관역이 되는 걸 피하기 위해 여건은 의회 우위를 통한 전국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개헌을 추진할 태세이다. 야권 내 일부 인사가 여당과 권력을 공유하는 것을 꿈꾸며 개헌에 관심을 보이고, 이들이 내건 대의명분은 상생화해, 보수와 진보를 초월한 협치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예외 없이 임기 말 퇴임 후 망명, 피살, 자살, 탄핵, 본인 직계가족 감옥 불행을 겪었는데, 이래서 임기 말이 되면 분권 개헌에 대한 강력한 유혹을 받고 문가리와 청와대가 걱정하는 것도 퇴임 후다. 정치권의 스멀스멀 번지는 개헌론에 대해 청와대가 불감청이자 고손인 이유다. 여당 대권 주자 중에 이낙연, 정세균, 이광재 등이 개헌론을 꺼내들었고, 또 박병석이가 지금 공개적으로 개헌론을 깃발들었다. 야권도 고민이 있다.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지 못할 경우 최소한의 권력 공유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고, 집권한다 해도 민주당이 다수라서 여차하면 식물 정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권력 분산 개헌, 정계 개편을 갖다가 노리고 있고, 정의화 김종인이 대표적인 조기 개헌론자다. 정의화는 현재 의석 구조로는 야당이 집권한데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원 집정부제나 내각제가 돼야 된다. 김종인도 기자들을 만나 정권 교체가 돼도 민주당이 다수인 국회 구성 때문에 자기 대통령이 식물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아니 DJ는 압도적 여소야대에서 대통령이 되지 않았나요? 웃기고 자빠졌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야권이 다 조기 개헌 불가를 외치지만 개헌론의 속성상 정권 교체론을 다룰 경우 다른 이슈를 삼켜서 야당 필패론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안철수는 개헌론 이슈를 전환해 실정을 덮으려는 정권 주류 세력과 개헌으로 사익을 주하는 야권 일부가 야합해 권력을 나누자는 거다.
현 정권 잘못을 덮으면 미래로 나갈 출발점이 사라진다. 이 말은 적어도 안철수가 아주 옳은 말을 했어요. 그래서 야당 내에서는 지금 여소야대, 이겨도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정계 개편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최재형 만들기에 앞장선 정의야도 결국 이 경 공약을 하고 2년만 하겠다. 그리고 최재형이 대통령 선거에 나가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최재형한테 누가 표를 주겠느냐, 이런 딜레마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이재명이나 윤석열은 대선 승리 가능성이 있는데 왜 이런 일을 하냐 생각을 할 건데, 지금 이 기자가 정치권의 개헌 드라이브가 향후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대선 지형이 요동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혁명 21이나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는다면 한국에 아무도 말하지 않을 거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 개헌으로 내몰려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딱 싸우고 버티고 있어야 야권이 겁을 먹고 빠지는 거예요. 지금도 이 개헌 추진하는 자들이 설금설금 이렇게 변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좋아야 돼요.